정말 나 20살 때는 정말 머리 많았는데 정말 머리가 많이 없어졌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걸 봐도 여성분들이 한 44% 정도 차지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제일 많이 오시는 분들은 이제 중년. 저희가 샴푸할 때 드라이할 때 한 2, 30개 이상 빠지면 조금 걱정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탈모 치료는 내가 의심할 때가 시작할 때예요. 안녕하세요. 친절한 대학 시청자 여러분. 저는 강남역에서 그 탈모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 뉴에어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김진호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탈모, 소위 대머리라고 하는 그런 분들은, 그리고 특히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남자였어요. 특히 40대 이상의 우리 아저씨들,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이 많았다면 최근의 추세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제 병원에 내원하는 분들의 통계를 보면 공식적으로 집계된 걸 봐도 여성분들이 한 44% 정도 차지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년층 인구가 늘고 있는 게 일단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과거에는 그냥 그러려니 사셨던 분들이 이제는 신경을 써야겠구나 하고 그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병원에서 느끼는 비율도 탈모 치료를 하러 오시는 분들에서는 한 4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모발 이식 같은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물론 남성분들이 많지만 치료까지 포함을 하면은 여성분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일 많이 오시는 분들은 이제 중년, 40대 이상 분들이 조금 많은 것 같고요. 또 드물지만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들이 또 20대, 30대 분들도 꽤 많이 내원을 하고 계세요. 가장 흔한 거는 이제 유전성 탈모가 가장 흔한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남성하고 사실 비슷하죠. 근데 남성에서는 이제 남성 호르몬이 발현을 해서 젊은 나이부터 탈모가 된다면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시기에는 이 여성 호르몬이 탈모를 지켜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 30대는 잘 발현을 안 해요. 그러다가 남성 호르몬이 늘어나고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이제 그 갱년기 시점이 되면은 그때 이제 탈모가 많이 생겨서 오시죠. 그래서 그게 가장 흔한 유형의 탈모, 유전성 탈모라고 저희가 보통 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스트레스에 의한 탈모도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런 스트레스 탈모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많이 오시는 게 또 다이어트죠.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이제 영양 불균형이 생기면서 특히 굶으면서 하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탈모가 많이 와요. 그리고 식생활 습관도 많이 서구화되면서 우리 전통 시기에서는 육류가 적고 채식이 많고 그리고 잡곡류를 많이 드셨다면 지금은 이제 백미 많이 드시고 육류, 고혈당, 고지방인 그런 식단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좀 많이 서구화됐죠. 그래서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이 많이 늘었는데 이런 대사성 증후군들이 탈모에 연관이 있다는 연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대사성 증후군을 가진 분들이 탈모가 많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지금 그런 질환들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욱 탈모 인구군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갱년기 시기는 그 호르몬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기죠. 그래서 그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은 늘어나고 여성 호르몬은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남성 호르몬이 대표적으로 우리의 탈모 원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자체가 탈모를 일으키는 건 아닌데 이게 변환하는 물질이 있어요. DHT라고 하는데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의 약자죠. 그래서 이 DHT라는 물질이 탈모를 일으키는데 남성 호르몬이 늘어나면 이것도 따라서 늘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은 근데 반대로 이런 DHT의 발현을 억제시켜줘요. 그래서 여자에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대머리라고 하는 사람들 패턴은 젊은 여성에서는 남자보다 흔하지 않죠. 왜냐하면 여성은 어느 정도 탈모를 그 여성 호르몬이 좀 지켜줘요. 근데 이게 무너지기 때문에 탈모 증상이 많아지는 게 이제 갱년기에 흔하게 일어나는 증상이죠. 정말 많으세요. 40대, 50대 분들이 정말 나 20살 때는 정말 머리 많았는데 정말 머리가 많이 없어졌다. 머리가 절반이 됐다. 3분의 1이 됐다. 얘기 많이 하시죠. 그리고 전형적으로 이게 패턴 자체도 남성이랑은 좀 달라요. 남자는 헤어라인이라고 하는 이마선 부분이 영향을 많이 받죠. 이마가 넓어지거나 M자로 깊게 파이거나 이런 분들이 많다면 여성은 헤어라인 쪽은 비교적 잘 보존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아로마타제라는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가 또 지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이마선은 유지되는데 이제 머리 속 탈모, 이 안쪽이 좀 비쳐 보이는 탈모가 많이 일어나죠. 남자 탈모와 여자 탈모의 전형적인 차이입니다. 첫
첫 번째로는 빠지는 머리카락 양을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빠지는 머리카락을 체크하기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뭐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만 계속 방 안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빠지는 머리카락을 모으기도 어렵고,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샴푸할 때, 드라이할 때 어떤 특정 행위하는 거를 다 모아 보시는 거예요. 뭐 드라이할 때만 모으셔도 되고 샴푸할 때만 모으셔도 되는데, 그때 빠지는 머리카락들을 좀 모아서 개수를 세시거나, 개수를 세기가 좀 어려워. 여자분들은 머리가 기니까 좀 이게 세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머리카락을 좀 뭉치세요. 이렇게 공처럼. 이렇게 모으면 공처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양면 테이프를 좀 해놓으시고 빠지는 양들을, 공들을 이제 옆에 붙여놓는 거예요. 날짜별로. 그 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럼 눈으로 보이거든요. 양이 줄어들고 있으면은 일시적인 걸로 볼 수 있어요. 내가 뭐 스트레스를 받았다던가, 내가 어떤 병을 앓았다던가 그 시기에. 그래서 머리카락이 급격하게 빠졌을 수 있는데, 회복이 되면 사실 조금 안심하실 수 있고, 저희가 샴푸할 때, 드라이할 때 한 2, 30개 이상 빠지면 조금 걱정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한 3, 40개가 넘어가면은 탈모를 좀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수라든가 양의 추이를 보는 게 근데 더 중요해요. 이게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좀 더 간단한데요. 사진을 찍는 거예요. 탈모가 의심되는 부위.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이 가르마 영역이 될 테니까요. 고개를 숙이시고 핸드폰으로 찍는 거죠. 잘 안 보이시면 밑에 거울을 하나 대시고 그 화면을 좀 보면서 찍는 것도 유령입니다. 근데 그리고 창이 없는 곳에서 찍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창이 있으면 조도라고 해서 이게 변하거든요. 계속 카메라가 밝게 찍혔다가 어둡게 찍혔다 하기 때문에 착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 세팅을 일정하게 두시고 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창이 없는 방에서 일정하게 찍으시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찍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러면 본인이 좀 볼 수가 있어요. 변화를 볼 수가 있어서 근데 점점 나빠지고 있구나를 인지하시면 빨리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좋고, 애매하셔도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주면 저희가 좀 더 판단하기가 좋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자가 체크를 하시면 저희가 좀 더 평가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흔한 거는 아무래도 비만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그래요. 왜냐하면 비만하게 되면은 그 지방세포에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많이 배출하는데,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으로 바뀌어요. 탈모의 원인이 되는 그 DHT라는 물질이 따라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한 분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갱년기 탈모도 아무래도 이게 자극되는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탈모가 일어나면 특히 어느 정도 체중이 좀 불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체중을 줄여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폐경 시기가 좀 일찍 온 분,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폐경 시기가 딴 사람보다는 더 길어지는 거죠. 여성 호르몬이 날 지켜주는 기간이 줄어든 거기 때문에 폐경이 일찍 오거나 아니면 폐경 후로 시간이 좀 지나갈수록 탈모가 될 확률은 높아지는 거죠. 머리 스타일이 일단 제일 먼저 안 나와요. 처음에 제일 느껴지는 증상은, 옛날에는 이렇게 머리가 좀 붕 뜨고 스타일도 금방 만들어졌는데 머리 꾸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면 좀 일단 제일 처음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샴푸하시거나 드라이 하실 때 머리카락이 많이 보여요, 옛날보다. 이게 좀 많이 느껴지는 증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울을 봤을 때 우리가 탈모가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느껴지는 증상은 머리속이 비쳐 보입니다. 가르마가 넓어지는 거죠. 옛날엔 가르마가 좁고 검은 부분이 많았다면, 이제는 빛이 강한 어떤 환경에선 특히 두피가 많이 하얗게 보이는, 가르마가 넓어지는 증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증상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갱년기 탈모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남성 탈모하고는 다르게 이마선은 유지가 돼요. 가르마는 넓어지지만 이마선에 있는 머리카락들은 유지가 되고 머리 속 안쪽만 탈모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속칭 이제 소갈머리 탈모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마가 넓어지거나 하는 증상은 좀 드물고요. 이마의 넓이는 그대로 있는데 머리 속이 없어지는 이런 형태의 탈모가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정말 심한 분들은 정수리 쪽에 머리가 셀 수 있을 정도로 뻥뻥 뚫려서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 전에 오세요. 50%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50% 정도 머리카락의 양이 줄었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탈모로 인지를 해요. 친구가 예를 들면 머리가 20% 줄었다고 우리가 보자마자 친구한테 야, 너 머리숱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50% 정도 줄어야 사람들이 이제 지적을 하기 시작하고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니까, 머리카락에 관심이 정말 없었던 분은 50%대까지 모르기도 해요. 근데 보통은 이제 빠지는 양이라든가 스타일링에서 느끼기 때문에, 저는 그거의 한 절반 정도 수준, 25%에서 30% 정도 머리숱이 줄었을 때 본인이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여기서 치료를 시작하시면 되게 사실 괜찮아요. 왜냐면 탈모 치료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빨리 치료를 시작할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치료 행위를 했을 때
이 반응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젊은 나이입니다. 아무래도 좀 어릴 때 시작할수록 갱년기가 시작한 초반이 되겠죠. 빠르면 뭐 30대에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때 내가 처음 탈모를 느끼는 시기에 시작을 한 반응이 좋고요. 두 번째는 탈모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할수록 반응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개가 비슷하긴 한데요. 탈모가 일어났는데 5년 이상 방치를 하게 되면 탈모 치료 효과가 좀 급감한다는 연구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발이 뿌리는 남아 있는데 모발을 생산하지 않게 되는 게, 그러니까 나무로 생각하면은 위에 기둥이 없는 거죠. 그냥 뿌리만 땅 밑에 살아 있고, 근데 우리는 나무가 있는지는 모르죠. 근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잘 가꾸면 얘가 다시 이 나무가 그 줄기를 생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5년 이상 방치하고 뿌리만 남아 있는 그 뿌리, 그러니까 우리는 모낭이라고 하는데, 그 모낭은 점점점 퇴화하려는 성질을 가져요. 그래서 5년 이내에 가능하면 치료를 시작하자.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일단은 현미경으로 머리카락을 봐요. 현미경으로 진짜 머리카락의 굵기라든가 모발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벌어졌는지, 그리고 형태에 따라서 이게 어떤 가느다란 모발의 비중이라든가 또는 남아있는 모공의 패턴, 이런 걸 보면서 하는 현미경 검사가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두피 사진을 또 멀리서 찍습니다. 그러니까 미세하게 우리가 현미경으로 직접 근접해서 찍는 사진 하나와,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찍는 사진으로 두피 전체를 하나 찍는 게 있고요. 두피 상태를 전체적으로 그런 사진들로 확대 또는 이제 멀리서 하는 사진들로 평가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호르몬 레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 탈모 중에서 이제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네랄들의 밸런스가 깨지는 거거든요. 영양소들의 그 밸런스가 깨지는 건데, 뭐 아연이 결핍된다든가 또는 빈혈이 있어서 철분이 떨어져 있다던가, 이런 것도 굉장히 탈모의 원인이 돼요. 당뇨라든가 아니면 갑상선 질환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신지도 우리가 혈액 검사를 통해서 파악을 하게 되죠. 일단 제일 쉬운 거는 혼자 치료하시는 거예요. 고혈압 당뇨 약을 처방받듯이 탈모 약을 저희가 이제 처방을 해드리면 약을 바르고 먹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성 탈모에서는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미녹시딜이라는 약인데요. 바르는 약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의약품이라 이 약은 약국에서 바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 병원에 처방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 하시는 게 일단 원칙인데, 좀 농도를 높여서 한 번 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탈모 부위에 한 우리가 1cc, 1ml 정도를 도포하는 게 일단 원칙이고, 그래서 그 탈모 부위에 하루에 1회 혹은 2회를 도포해 주시는 게 일단 제일 먼저 쉽게 할 수 있는 치료고요. 두 번째는 이건 탈모 치료 약은 아니지만 모발 영양제, 맥주 효모라고도 많이 불리우고요. 또는 케라틴 복합체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발을 구성하는 성분들, 비타민 B 어떤 복합체라든가 아니면 아연, 구리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한 것,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추가적으로 많이 강조하는 거는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 결핍으로 일어나는 여성 탈모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 수치도 우리가 체크를 해서 떨어졌을 때는 보충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모발 영양제하고 미녹시딜 두 가지를 쓰시는 게 일단 혼자 하는 치료고요.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분들은 이제 병원에서 모낭 주사라고 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두피에 모발 성장을 유도하고, 그리고 탈모는 억제하는 그런 성분들이 있거든요. 그 성분들을 직접 두피에 주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병원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는 분들은 이런 주사, 그리고 레이저가 있거든요. 저준위 레이저라고 불리우는 레이저를 이렇게 쬐어줘서 모발 성장을 유도하는 이런 치료를 병원에서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병원에서 하는 비수술적인 치료들이고요.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가 있다는 건 이제 수술적 치료가 있죠. 많이 알려진 이제 모발 이식. 남자분들은 모발 이식을 많이 받으시는 걸 아마 주위에서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남자보다 많지 않은 이유는, 여성 탈모가 일어난 분들은 뒷머리까지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이제 모발 이식할 때 뒷머리를 재료로 쓰거든요. 옆머리나 뒷머리가 좀 우리가 보통은 딴 데보다 풍성한데, 여성 탈모가 심하게 진행된 분들은 옆머리 뒷머리도 많이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재료가 되는 모발 자체가 적으니까 모발 이식할 수 있는 양이 좀 적어요. 뒷머리 옆머리가 좀 잘 보존된 여성 탈모는 저희가 모발 이식을 하는 것도 수술적 치료로 보지만, 뒷머리 옆머리가 건강한 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피 문신이라는 시술입니다. 두피 문신은 어떻게 보면 치료라고 볼 수는 없지만 흑채를 쓴 것 같은 효과를 내주는 거죠. 그래서 눈썹 문신하듯이 우리가 작은 선이나 점을 두피 내에 이제 채워 넣어서 하얗게 보이는 면적을 줄이는 거예요. 탈모가 너무 심하게 진행된 분은 문신이 약간 티가 날 수 있지만, 머리카락이 존재하면서 사이사이 세워주면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두피 문신도 하나의 또 치료법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겠어요. 일단 첫 번째는 덜 말리시는 거예요. 그 여자분들은 머리가 길기 때문에 사실 잘 안 말리시거든요. 제 딸만 해도 잘 안 말리고 그냥 자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두피를 안 말리고 자면은 이제 염증이 일어날 확률이 좀 높아져. 우리가 습한데 지하실 같은데 곰팡이 잘 생기잖아요. 두피에도 곰팡이균이 살고 있는데 얘네들이 증식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피는 좀 잘 말리시는 게 좋습니다. 뭐 시간이 없으시면 머리카락은 좀 덜 말리시더라도 두피는 근데 너무 바싹 말리시면 또 안 좋아요. 피부도 우리 얼굴을 건조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피를 손가락을 넣고 이렇게 두피를 만져보시면서 이렇게 안에 바람을 사이사이 넣으셔서요. 이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한 5분 정도면 충분히 다 두피 전체를 말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피를 말려주시고 시간이 남으면 그때 머리카락을 말려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로 피해야 할 행동은 손톱을 이용해서 두피를 긁는 행동이에요. 생각보다 이제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는데 왜냐하면 시원하니까 그리고 가려우니까 그 손톱을 넣어서 두피를 긁으면서 하면 두피 역시 상처가 나거든요. 두피에 상처가 나면 이제 우리가 세포 피부 벽이 균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그런 장벽의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세포벽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곰거나 하는 게 이제 그 장벽이 깨지면서 균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두피염을 우리가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두피가 좋지 않아지면 우리 머리카락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탈모 우리가 그 샴푸를 할 때 손톱을 쓰지 마시고요. 손끝 지문으로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수할 때 구석구석 닦아주듯이 두피도 전체적으로 구석구석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문을 세워서 우리가 헬멧을 닦아준다고 생각하시고요. 사이사이를 손가락을 넣어서 전체적으로 두피 전체를 세수하듯이 놓치는 구역 없이 전부 다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대충 여자분들 머리카락 기니까 자꾸 이제 이쪽에 전체를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이 머리 안쪽이 훨씬 중요합니다. 머리카락은 사실 죽은 세포예요. 그래서 죽은 세포고 얘네들은 탈모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새로 나는 우리 뿌리 부분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두피 전체를 닦아주고 잘 말려주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탈모 샴푸 자체가 탈모를 치료하는 거는 아니에요. 탈모 샴푸를 쓰시는 거는 좋아요. 저는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좋은 필기구를 쓰는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치료를 하는 게 일단 먼저지 좋은 필기구를 쓰면서 우리가 공부 성적이 오를 거야. 좋은 필기구를 산 것만으로 성적이 오를 거야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는 있는데 그 자체가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탈모 샴푸를 일단 너무 시간을 많이 허비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탈모 샴푸 자체가 두피에 머무르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되게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탈모 샴푸에는 좋은 성분들로 만들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밝혀진 것들이 대부분 먹는 걸로 인해서 밝혀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두통이 있는 분이 두통약을 섞은 샴푸를 쓰면 두통이 사라질까요? 먹는 두통약을 물에 개서 샴푸에 넣은 다음에 샴푸할 때 쓰시면 두통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럴 확률이 되게 적죠. 뭐 물론 아주 미세하게 들어가서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성분을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지 않듯이 탈모 샴푸라고 들어있는 거에 지금 들어있는 좋은 성분들은 조금 사실은 그게 그렇게까지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또 문제는 뭐냐면 매일 쓴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 쓰기 때문에 피부에 누적되고 효과를 또 완전히 없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탈모 샴푸는 쓰시되 이 샴푸가 나한테 맞는 게 더 중요해요. 여자분들도 화장품 쓰실 때 써보시면 화장품이 이게 나한테 잘 맞고 이게 안 맞고를 느끼시는 것처럼 샴푸도 써보시면 이게 나하고 잘 맞고 안 맞고를 좀 느끼실 겁니다. 이 샴푸를 썼는데 되게 머리가 가렵고 자꾸 머리가 떡지고 이러면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잘 맞는 내가 좋아하는 성분이 들어있고 향도 좋고 잘 닦이고 냄새 그 느낌이 좋아요. 그러면 그거 쓰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추천드리는 성분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카페인이에요. 카페인 자체가 이제 탈모를 일부는 일으키기도 하고 일부는 더 악화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소량의 카페인, 여기서 소량은 하루에 커피 한두 잔 정도의 양을 얘기하는 건데 그 먹는 커피가 탈모를 예방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 그리고 탈모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바르는 걸로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그건 있지만 카페인은 좀 제가 써봤을 때 좀 괜찮아지는 느낌을 받았던 적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환자분들 중에도 카페인 샴푸 써서 조금 개선되는 분들을 봤어요. 뭐
소량이지만 뭐 엄청난 효과는 아니지만 그래서 카페인 샴푸가 그래도 전혀 의미가 없진 않구나라는 걸 느낀 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맥주 효모입니다. 맥주 효모가 들어있는 샴푸들 요새 많이 나오는데 맥주 효모도 역시 먹었을 때 효과가 있는 거죠. 영양제로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계속해서 매일 쓰시니까 어느 정도 누적되면은 그게 안 들어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맥주 효모로 돼 있는 들어있는 성분 그것도 추천드린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가지를 저는 일단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 주무셔야 됩니다. 숙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잠이 좀 줄다고 하는데 의식적으로 저는 7시간 이상 주무시는 것을 꼭 권해드리고 있어요. 면역력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잠을 조금 자면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면역력은 탈모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잠을 잘 주무시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자주 드시고 그 다음에 채식 위주로 많이 드시는 거. 왜냐하면 비만하거나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다 탈모를 악화시키는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몸을 유지하고 혈당을 올바르게 유지하고 혈압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고지혈증이 생기지 않게 몸을 관리해 주는 게 좋은데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 자체가 모발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딱 뭐 탈모에 좋은 음식, 탈모를 일으키는 음식 뭐 이런 걸 피한다기보다는 이런 우리가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내 몸을 좋게 하는 게 머리를 좋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잘 아시잖아요. 우리 어떤 게 몸에 좋고 나쁜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 소식과 채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운동 세 번째입니다. 너무 오히려 몸을 혹사하는 운동은 탈모에는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근육을 키우고 막 이렇게 벌크업하는 이런 운동 자체는 오히려 탈모를 일으킨다는 연구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한 운동은 피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운동 자체가 또 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유발하는데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몸이 굉장히 기분 좋게 하실 만한 운동, 유산소 운동 위주의 스트레스 받지 않는 운동을 하시는 게 일단은 좋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명상이나 요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제가 의사들이 하는 말 중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이지만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리고 탈모가 일어나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스마트한 분들이 많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굉장히 예민한 거거든요. 남들의 기분을 잘 읽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잘 읽고 이런 분들이 탈모가 잘 일어납니다. 그냥 탈모인 분들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정말 제가 느낄 때도 되게 스마트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조금 멍청해지시려고 노력해야 돼요. 덜 예민해지려고. 근데 이 한꺼번에 바뀌지 않으니까 항상 머리카락을 생각하세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좀 내가 일에 쫓기거나 이럴 때는 내 머리 빠지지? 내가 일부러 좀 멍청해질 거야. 내가 분위기를 읽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 마음을 읽지 않을 거야. 라고 의도적으로 좀 릴렉스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요새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좋은 음식을 드시는 게 일단 좋지만 굳이 제가 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게 일단 제일 좋아요. 그래서 고기를 드실 때도 지방질을 빼고 살코기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육류를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많이 아시죠? 두부, 콩, 특히 이런 콩류들은 이소플라본이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게 약간 여성 호르몬 같은 역할을 해줘요. 근데 여성 호르몬은 탈모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 중에 하나니까 이런 콩류, 콩, 두부들 챙겨주시면 좀 좋고요. 그 다음에 영양소들 특히 비타민 D라든가 그 다음에 아연 이런 성분들이 여성 탈모에 있어서 중요한데 그 성분들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을 좀 챙겨 드시면 좋아요. 대표적으로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는 것들은 연어라든가 삼치구이 뭐 이런 생선류들의 비타민 D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선들을 좀 챙겨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연이 많이 들어있는 거는 굴 같은 거요. 그러니까 굴이나 뭐 굴로 된 음식들 드시면은 아연들을 좀 섭취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요. 우리가 단당류 많이 들어있는 이제 백미라든가 이런 것들은 혈당을 굉장히 올리는데 혈당이 올라가는 자체가 당뇨를 일으킬 수 있는 영향이 되죠. 그래서 혈당이 왔다 갔다 하고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면 탈모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이 돼요. 단당류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꼭 탈모가 바로 일어나는 건 아닌데 이런 패턴들이 누적이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그 비만할 확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고지혈증이라든가 당뇨가 생길 확률이 좀 높아지죠. 그래서 이런 환경이 되면은 머리카락이 영향을 받아서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당류, 백미라든가 어떤 단당류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제일 일단 조심해야 될 거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는 게 좋아요. 가뜩이나 지금 우리가 머리숱이 적은데 모자를 쓰면 탈모가 된다고 착각을 해서 그냥 모자를 안 쓰시고 햇빛에 노출해서 그냥 다니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반대입니다. 모자 자체가 탈모를 일으키는 건 아닌데 지저분한 모자만 아니라면 빛을 가려주는 게 되게 좋아요. 자외선이 피부를 노화시키거든요. 노화시키는 거는 탈모를 좀 더 자극을 하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화상을 두피에 일으킬 수 있고 이것은 피부 장벽이 무너지기 때문에 탈모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나가시는 건 상관없겠지만 오랜 외출을 그 햇볕을 보시면서 하실 때는 꼭 모자를 챙겨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머리를 묶을 때 너무 꽉 묶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래도 우리가 그 탈모가 일어나면 모발의 뿌리가 좀 얕아지거든요. 깊은 뿌리가 있을 때는 별로 상관없겠지만 모발의 뿌리가 굉장히 표면적으로 가까워지고 있는데 너무 세게 당기면 뿌리가 얕은 나무를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인성 탈모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데 그냥 이렇게 묶는 거는 괜찮으세요. 근데 정말 여기가 이마가 우리가 당겨질 정도로 이렇게 세게 묶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동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탈모를 걱정하시면 일단 본인이 탈모를 걱정하는 순간 탈모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이걸 방치하시고 그냥 일시적인 걸로 생각하시거나 이게 뭐 더 나빠지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더 나빠질 확률이 분명히 있으니까 탈모 치료는 내가 의심할 때가 시작할 때예요. 그러니까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빨리 하면은 우리가 되게 해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저희가 탈모를 예방하거나 더 진행을 더디게 하거나 심지어 더 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를 가급적 빨리 시작해야 되고 그거 헷갈리시면 일단은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한번 진료를 받아보세요. 지금 상태에 대해서 체크를 꼭 받으시고 시작하시면 가능하면 빨리 시작하시는 게 제일 빠른 겁니다.